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두 개 종목에 대한 리뷰, 진단 영상입니다. 첫 번째 기업은 지난 이때가 11월 24일이었는데요. 11월 24일에 소개했었던 현대건설입니다. 당시 11월 들어서 메이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었고요. 기업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먼저 잠깐 보시면 거래량 아래를 봐볼게요. 파랑색이 외국인 보유율인데 지난 8월 중순부터 쭉 매도하다가 그쵸? 쭉 매도하다가 최근에서야 매수로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빨강색은 기관인데 기관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처럼 집중적으로 매수를 보인 이후에 좀 관망 보이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별 수급을 보셔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 견조하고 투시는 6거래일째 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오늘 기관이 많이 샀는데 오늘 231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여기 보시다시피 노란색 테두리요.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11.25%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지난 보고서가 12월 2일이었으니까 12월 한 달 동안 약 133만 주 정도를 지분으로는 1.2%를 12월 한 달 동안 늘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12월 한 달 동안. 벌써 올해 들어서 총 몇 개요? 7개의 레포트가 나왔는데 오늘만 2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의 경우 해외 준공 현장 추가 비용 반영 등에 따라서 다소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긴 하지만 이미 지난 12월 28일 회사에서 공시를 통해서 2020년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기존 1조 원에서 6천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미 부진한 실적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역시 올해는 최근 2년 동안 해외 신규 수주의 본격적인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이익률 개선도 기대가 되고 국제 유가가 완만하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역시 해외 부문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또 작년에는 약 19,000세대, 2만 세대, 그 정도 2만 세대 전후 주택 공급에 이어서 올해 2만 7,000세대로 증가할 전망도 우호적이라 생각이 되고요. 한편 이때 기업 소개로 영상 올렸을 때 이때도 계열사와의 그린 뉴딜 사업 수주 기대감 관련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회사 현대 BNG 스틸과 서남의 해상풍력 실증단지 시공 경험이 있다는 말씀 드렸었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과 연계한 연료전지 발전소 그리고 스마트 시티 등이 부각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했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실 분은 뉴스 팔로우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대표이사의 혹시 변경 이슈. 근데 바뀌었어요. 지난 12월 중순에 현대건설 신임 사장으로는 윤영준 부사장이 이제
새로운 신임 사장으로 임명되었고 자리에서 물러난 박동욱 사장은 현대차그룹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볼 텐데요. 일본 흐름은 이렇고 주봉을 보시면 여기 45,000원 수준의 장기 이평선인 200MA와 240MA가 있는 점을 보면 45,000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 가능하고, 또 이 가격이 안착하는 모습이 이어진다면 다음 가격은 48,000원에서 5만원 수준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이나 관심을 가지시려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웹젠입니다. 시가총액 1조 3,800억 정도 되고요. 오늘 상당히 수급이 좋았죠. 여기 보시다시피 코스닥 1월 11일 오늘 웹젠 외국인 순매수 4위, 코스닥 기관 순매수 8위에 랭크될 정도로 오늘 수급이 좋았습니다. 메이저의 동반 순매수, 쌍끌이 매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파랑색 외국인, 빨강색 기관 모두 6월 중순, 6월 말부터 꾸준히 지분을 늘려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주가가 최근에 좀 박스권에 갇히긴 했지만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견조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 왔죠.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반기에 뮤 아크엔젤, 또 하반기 R2M을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3분기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실적 봐볼까요? 여기 보세요. 이거 분기 실적이죠? 매 분기 실적이 400억, 300억, 600억 하다가 작년 3분기에 갑자기 1,000억, 영업이익 400억.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제가 또 게임 순위를 오늘자로 살펴보니까 영상 만들면서 우리가 저녁 먹고 저녁 기준이겠죠.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구글 플레이 매출 기준으로 해서 뮤 아크엔젤은 15위, 그리고 R2M은 6위를 기록 중인 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좀 실적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웹젠의 실적이에요. 2019년 3분기와 작년 3분기 실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인데, 보시면 2019년 3분기 대비해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색 동그라미, 작년 3분기 실적 매출액 1,000억 돌파했고, 영업이익 400억 돌파했고, 그쵸? 올해 상반기에 뮤 아크엔젤의 경우에는 북미 지역과 유럽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R2M의 대만 및 서구권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한 1분기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1분기에 뮤 IP 기반의 게임인 전민기적2가 중국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2014년 출시되었던 전민기적 1이 월 매출 350억 원을 기록하면서 재미 좀 봤었죠. 양호한 실적 보여주었었고, 근데 이번 전민기적2 퍼블리시 누가 맡죠? 텐센트가 맡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기대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여드리는 지금 게임은요, 뮤IP 기반의 영요 대천사입니다. 신작 모바일 게임인데 지난주 6일 중국에서 공개 테스트가 시작되었고, 지금 영요 대천사는 작년 10월에 판호 받은 게임이에요. 오픈전 사전 예약자 얼마요? 네, 800만 명 돌파했고, 월 매출 300억 원대가 예상되는 점을 보면 캐시카우 게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지금 이 게임 영요 대천사는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국내 출시도 앞두고 있고요. 기억해야 될 게 많아요. 일정으로 소개해드린 게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의 경우 컨센서스를 다소 하회할 전망이지만 지난주 출시된 지금 보여드린 영요 대천사가 중국에서 흥행에 성공적으로 스타트됐고, 그리고 1분기 및 상반기 출시된 여러 게임들로 인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작년 하반기서부터 그쵸? 한 32,500원 전후에서 아래로는, 그리고 위로는 한 39,500원 전후 박스권에 근 한 6개월 정도 갇혀 있었는데, 초반에 이제 수급 말씀드리기도 했고, 수급이 좋다 보니 일별 수급, 오늘 외국인이 112억 원 샀죠? 예, 이런 메이저의 수급으로 인해서 이제 박스권 돌파 시도가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단 부근에서 뭐 속도 조절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 게임 출시 기대감을 감안하면 긴 호흡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현대건설과 웹젠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유로운 밤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